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오가 파이에 진짜로 도입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 질문,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파이 생태계를 둘러싼 분위기를 보면 공기가 참 무겁습니다. 락업 물량이 매일같이 풀리고 가격은 끝없이 미끄러지는 느낌.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피로감이 퍼지고 심지어 코어팀이 뭐하고 있는 거냐라는 의심까지 터져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끝난 거 아냐?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다오라는 키워드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모두가 직접 의사결정을 보고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가 자동으로 실행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신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다오의 핵심은 투명성에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제안을 냈는지,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 모든 게 블록에 기록되고 누구나 볼 수 있다면 뒤에서 누가 조종한다는 의심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투명성이 곧바로 신뢰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내가 던진 한 표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었다는 체감이거든요. 결국 다오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규칙이 코드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예외 없이 실행될 때, 그때 비로소 신뢰가 쌓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다오가 실제로 파이에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다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참여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코어팀이 정책을 정하면 파이오니어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오가 도입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누구나 제안을 올리고 투표를 통해 직접 네트워크의 규칙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수동적인 사용자에서 능동적인 운영 주체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참여가 곧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면 소량의 파일을 보상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파일을 일정 기간 묶어놔야 투표권을 얻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참여율이 올라가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당장 팔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즉, 유동성이 잠기면서 자연스럽게 매도 압력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다오 펀드입니다. 커뮤니티가 모은 공동 자금을 생태계 확장, 마케팅, 개발 지원 같은 데에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출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니까 코어팀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다는 불신도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서 외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오가 들어오면 파이는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참여, 보상, 그리고 자금 집행.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신뢰 회복의 첫 단추가 채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시장과 시세에는 어떤 반응을 불러올까요? 다오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점마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오 도입 소식이 나오면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겠죠. 하지만 동시에 제대로 굴러갈까라는 의심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결국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진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투표 보상이나 스테이킹 같은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면 사람들이 파일을 오래 보유하려고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풀리는 물량이 줄어들고 매도 압력이 완화되죠. 이건 곧 가격 방어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실사용 확장이 핵심 요인이 됩니다. 다오 펀드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뒤에 프로젝트들이 지원을 받으며 실제 서비스가 늘어나면 파이는 단순한 거래 토큰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를 가진 자산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금 집행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오는 단기적으로는 파도를 만들고 중기적으로는 방어선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실제로 잘 작동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렇다면 다오가 가진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다오의 장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하는 부분일 거예요. 첫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다오에서는 모든 의사결정과 자금 흐름이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누가 투표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전 과정이 공개되니까 더 이상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분산화입니다. 코어팀이 모든 걸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권력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제안이 통과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바로 실행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이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감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생태계 운영에 참여한다는 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파이오니어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정리하면 투명성, 분산화, 자동화, 그리고 참여감. 이 네 가지가 다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오에도 분명한 단점과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다오의 단점은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는 코드 리스크입니다. 다오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코드에 버그가 있으면 그대로 대규모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래 독점 문제입니다. 투표권이 파이 보유량에 비례해서 주어진다면 결국 많은 물량을 가진 소수만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진짜 분산화일까요? 오히려 또 다른 중앙화가 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참여 부족입니다. 다오는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소수만의 선택이 전체를 좌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팅 사기와 담합 위험입니다. 가짜 제안이나 특정 집단의 조직적 투표로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오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위험도 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가 다오를 도입하려면 도대체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다오의 장점과 단점은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투명성을 확보하되 코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분산화를 추구하되 고래 독점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참여감을 주되 참여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화를 도입하되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안전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다오의 성패가 갈립니다. 잘만 설계된다면 파이는 진정한 분산화 생태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또 다른 불신과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다오는 파이코인이 진정한 분산화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신의 불씨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